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시 아파트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 타경 106,103호 부산지방법원 사건입니다. 부산 진구 계금동에 있는 계금 롯데캐슬 103동 604호 물건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11월 달에 되었네요. 11월 달에 되고 2019년 10월 8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11개월 가까이 소요됐고, 감정가는 4억 400, 그리고 한 번 유찰돼서 3억 2,320만원에 진행 중이다. 대지권은 11평, 그리고 건물은 25.68평, 32평, 33평, 이런 공급 면적의 아파트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해서 매각한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알 수는 없지만 왜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환은행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2019년 10월 8일 1차 진행을 했으나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유찰이 되었다. 그리고 한 달 뒤 11월 12일 날, 지금으로부터 33일 뒤 이 가격에 입찰을 한다. 자,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인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자, 현장에 가보니까 누가 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가니까 폐문 부재더라. 그리고 점유자가 없어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의 자녀 세대 이렇게 전입돼 있더라. 그러면 문건 접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신청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매 신청이 되었고,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채권자의 주소 보정 신고 보정서 제출됐고, 감정평가서 제출됐고, 그리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누구 우선 배당 합의서 제출했다. 이렇게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 신고서 제출, 교부 청구, 이게 답니다. 임차인, 특이한 이해관계자, 점유권에 뭔가 이 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낙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장 갔을 때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그리고 임차인의 어떤 권리 신고도 없는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등기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근저당 2017년 11월 14일 근저당. 자, 이 첫 번째 근저당이 소멸 기준이 됩니다. 자, 이 근저당 이후에 있는 이 날짜의 후순위 근저당, 임의경매, 압류 모두 다 소멸이 되고 없어집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등기 현황 보셨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그 근저당 이후에 모든 등기는 말소된다. 인수되는 것은 없다. 임차인도 없고 대항력이 있는 전입이 빠른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인수될 것은 없다.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해당 이 아파트 관리실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신축 아파트, 신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니까 아마 대부분 포함일 겁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죠. 임차인 조사된 내역 없었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그러면 명도는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낙찰자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점유죠. 점유권을 가져오는 거죠. 자, 누구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냐? 자, 소유자 세대다. 소유권자, 권리관계는 소유권자. 예상 기간은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약 400 정도는 예상이 되고, 한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돈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자, 저는 늘 이거 강조합니다. 명도 소송은 가능성 희박합니다. 그러면 자, 이 물건과 비슷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물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동평형대 물건 보면 4억 3천, 4억 1,500, 3억 9천, 저층은 3억 후반대, 그리고 중층은 4억 2천, 이렇게 3천, 이렇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보면 거래 내역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4억 초반과 3억 후반을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에 와서 2건 거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4억과 3억 9,200이 있습니다. 자, 대상물의 가치, 감정평가액은 4억 400이다. 실제로 저 정도 금액에 많이 거래가 됐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 그리고 우리 층수, 여러 가지를 반영해보면 4억은 잘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최고 한 3억 9천도 가능하겠더라. 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인근 낙찰 사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금액대, 그리고 비슷한 평수 두 개만 뽑아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2019년 5월 7일에 있었던 현대I, 그리고 하나는 2019년 7월 18일에 있었던 신계급 LG. 자, 하나는 05년도, 하나는 98년도. 전용 면적 22.6평과 18.2평 아파트입니다. 모두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2차. 한 번만 유찰되면 경매로 매수했을 때의 이익은 충분하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 판단을 한 사람이 하나는 7명이 있었고 하나는 5명이 있었습니다. 7명과 5명. 자, 이 정도 되는 매수 의향을 가진 입찰 경쟁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실거주 목적의 사람은 충분히 수요의 시장이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그 수요자는 분명히 시장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떨어지길 관망하거나, 아니면 싼 매물 있나, 정말 큰 매물 있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정말 사야 될 사람들은 그래도 시장이 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 정도 금액대에 이런 아파트를 단순히 투자용으로 이렇게만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보통 투자 희망하는 사람과 실거주자들이 합쳐져서 경쟁하는 경쟁률은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경기도 어느 정도 되고, 아니면 경기가 안 좋더라도 굉장히 투자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죠. 7대1과 5대1은 수요의 힘만으로도, 실거주자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지는 경쟁률이다. 자, 감정가 2억 8,100, 그리고 2억 5,200일 때 이렇게 거래가 가능했었고, 낙찰가는 이래했다. 자, 둘 다 한 93% 정도 됐습니다. 가중평균 구하니까 93.35. 자, 이거 하한가 3억 9천 대입하면 3억 6,500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3억 6,500. 이사비용 300 들고 경쟁 감안해서 좀 추가됐습니다. 상한가 그럼 3억 7,400 정도. 자, 그래서 중간 가격인 취득세는 1.1%입니다. 중간 가격인 3억 7천 적용하면 취득세 400, 국민주택 채권 15만원, 등기비용 30. 자, 이런 것들은 대략적인 그냥 계산입니다. 비슷한 그냥 대략적인 계산. 자, 그리고 300은 감안해 줍니다. 명도 비용으로. 자, 이렇게 하면 3억 7,752만원에 최종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